안녕하세요, PPL입니다. 오늘은 중고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중고폰을 사용한 지도 대충 7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알뜰폰을 사용하면서부터 계속 중고폰을 사용했었습니다. 사실 여긴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중고폰과 함께 알뜰폰을 사용하면 통신비를 극단적으로 아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저 통신사에서 휴대폰과 적당한 요금제를 산다면 월 7만원 요금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2년 동안 통신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168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저같이 중고폰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20만원 주고 산 노트 10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통신비로 지출한 금액은 0원입니다. 0원 요금제를 계속 사용했거든요. 올해도 아직까지 0원 요금제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11월까지도 0원에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고요. 작년엔 데이터 무제한, 그리고 지금은 운이 좋게도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0원에 쓰고 있네요. 즉, 제가 최근 2년 동안 들어간 통신비 비용은 총 20만원이 끝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168만원과 20만원의 차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알뜰폰을 쓰고 이것 때문에 중고폰을 쓰고 있습니다. 잘은 몰라도 아마 통신 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저 같은 일반인이 모르는 정말 좋고 값싼 루트를 이용해서 통신비를 아끼고 계실 텐데요. 저 같은 일반인이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최고로 쉬운 방법은 알뜰폰 요금제와 중고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크게 상쇄할 정도로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맞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온 가족이 알뜰폰을 쓰고 있고 대부분이 중고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뜰폰과 중고폰 중에서도 중고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고폰이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접근성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컴퓨터 AS 기사였기도 하고 IT 관련해서는 나름 자신이 있는 사람이지만 중고폰을 안심하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꼼꼼함이었는지 중고폰 거래를 여러 번 하면서 실패했던 경우는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란 구입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고장이 난 경우를 말하는데요. 제가 구입해본 중고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대략 한 30개 정도? 제가 필요할 때, 가족이 필요할 때, 그리고 지인이 요청해 있을 때 구입한 게 전부다 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인이다 보니 하나하나를 고를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반인이 고민을 하면서 골랐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전문가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게. 어쨌건 이 정도 확률이라면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웃도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80만원이냐 40만원이냐. 아까는 20만원이었다가 40만원이 된 이유는 20만원짜리 중고폰을 구입했는데 금방 고장이 나버려서 다시 구입을 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된다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가격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중고폰의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면 실패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만의 중고폰을 구입할 때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지역카페, 당근마켓 등등 여러 곳에서 구입을 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주로 당근마켓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자는 거르는 편입니다. 업자의 경우 게시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게시물을 썼는지 확인해 보면 도배 수준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일반인에게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검색을 합니다.
특히 판매자의 활동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다 보니 당근마켓이 참 좋은데요.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신뢰도 확인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판매했는지, 그리고 점수 등등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최초 가입일이라든가 최근 거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당근의 특징상 근처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매우 장점입니다. 물론 이건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집 근처에 매물이 없을 경우에는 단점이 되겠죠. 만약 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며칠 상황을 지켜보거나 검색어로 알람을 등록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이동할 일이 생길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급하게 핸드폰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땐 아무래도 약간은 도박성 거래를 한다거나 약간 더 비싸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박성 거래란 상대방의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라든가 정 급할 경우에는 업자에게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G마켓이나 11번과 같은 큰 중고폰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죠. 다만 이런 곳에서 구입하면 가격이 20-30% 정도는 더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폰을 구입할 때는 제품 상태를 잘 봐야 하는데요. 직접 만나서 제품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수입니다. 핸드폰이 잘 켜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깨짐, 찍힘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과 버닝이나 잔상 같은 디스플레이적인 요소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깨진 폰은 매우 저렴하지 않다면 구입을 잘 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버닝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버닝이란 예를 들자면 상단 부분 전반적으로 연분홍색으로 덮여져 있다거나 이런 걸 버닝이라고 합니다. 불에 탄 흔적 같다라고 해서 버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잔상이 심한 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잔상이란 일반적으로 아이콘이 잔상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시세보다도 저렴한 폰은 이렇게 버닝이나 잔상 혹은 깨짐, 찍힘 아니면 금이 심하게 간 경우가 많으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무조건 싼 물건을 찾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금액에 크게 문제없는 녀석을 고르는 것이 저의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너무 싼 물건을 샀다가 도리어 고장이 너무 잘 나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버닝과 잔상이 있는 폰 같은 경우에는 사놓고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버닝과 잔상이 있는데 10만원에 팔고 있는 폰이 있고 정면에 유리가 깨져 있어서 10만원에 팔리는 폰이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15만원에 팔리는 폰이 있다면 저는 15만원짜리를 고르겠습니다. 물론 폰에 따라서 적정 시세 한도 내에서 결정을 해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가끔 미세하게 유리가 깨졌는데 매우 싸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입을 고려를 해보아야 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중고폰 구입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 라고 정답을 알려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물건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거는 진짜 괜찮다 라는 물건이 분명 보이실 거예요. 물론 그런 물건이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찾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중고폰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성능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실사용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생각한다면 S20이나 S21 정도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실사용의 마지노선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A52S 혹은 A53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할 세컨폰이라면 갤럭시 S9 혹은 S10 정도가 괜찮을 수 있겠네요. 세컨폰으로 전화나 내비용으로만 쓸 거다 이런 경우 최소 노트 5급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구형폰을 사용한다면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아서 어플이 아예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하겠네요.
가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핸드폰들도 있습니다. A20이나 A30 같은 시리즈는 가성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나온 게 아니라면 비추천 드리고요. 핸드폰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 알려드리는 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의 경험에서 나온 거다 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고폰에 대한 저희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는데요. 정말 중고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함께 사용하다 보면 일반인 기준에서 이것보다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중고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생활의 팁을 알려드리는 PP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